입찰표에 쓸 때 자릿수를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 1억을 써서 내야 되는데 10억을 써서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감정가 대비해서 절반이나 떨어졌네 해서 들어갔더니 시세대로 또는 시세보다 높게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싸다고 해서 덜컥 낙찰받았다가 큰일 나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권리 분석적인 부분입니다. 감정가가 2억이 되어 있는데 쭉 유찰이 돼서 막 300만 원, 400만 원까지 유찰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권리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유찰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덜컥 들어갔다가 큰일 나게 돼서 내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긴 거는 분명히 빌라처럼 생겼는데 실제 용도는 사무소인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게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소 용도였을 때는 용도 자체가 달라서 대출에서도 막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매도가 되지도 않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체크하지 못해서 덜컥 싸다고 낙찰받았다가 소중한 보증금 3,700만 원을 날린 경우도 있었고요. 시세적으로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시세는 1억밖에 하지 않는데 감정가는 2억에서 1억까지 절반만큼 유찰됐다면 똑같이 1억이라는 거예요. 감정가 대비해서 절반이나 떨어졌네 해서 들어갔더니 시세대로 또는 시세보다 높게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감정가는 절대 시세가 아닙니다. 시세라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시세라고 하는데요. 이 시세는 심지어 한 달 단위, 두 달 단위에 계속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가는 법원에서 이 물건을 감정한 시점이 무려 1년 전에 감정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재의 시세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경매 물건 검색을 하실 때 감정가와 시세가 진짜 같은지 다른지를 조사를 해볼 때 간단한 팁을 말씀드린다면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여러 가지 손품을 팔아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곳에 내 현재 경매 물건을 조사하고자 하는 물건의 면적이라든지 연식이라든지 방 개수의 조건을 맞춰가지고 한번 주변의 시세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감정가하고 시세가 얼추 비슷하거나 아니면 많이 차이가 나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내가 낙찰을 받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분석하는 행위를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덜컥 낙찰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내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권리 분석상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권리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덜컥 낙찰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돈을 물어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경락잔금 대출이 실행이 안 됩니다. 내가 소중한 보증금을 날릴 수밖에 없는 미납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꽤 흔히 발생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입찰표에 쓸 때 자릿수를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 1억을 써서 내야 되는데 10억을 써서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절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미납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은 사실 간단한 공부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을 고르는 게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 계신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할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권리분석상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 조사만 해서 간단하게 입찰가를 써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이라면 이런 물건 위주로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보분들이 어떤 특이사항들이 써져 있습니다. 뭐 대항력이 있는, 뭐 위반 건축물, 뭐 유치권, 이런 식으로 빨간 글씨로 써져 있거든요. 그런 물건은 애초에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가장 안전한 투자이긴 한데요. 처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면 그런 물건들도 얼마든지 풀어서 더 극대화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라면 그런 것들을 피하고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면 공부를 통해서 그런 물건들도 도전하면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경쟁은 줄어들고요.
그 중에서도 내가 분석만 할 줄만 안다면 거의 단독으로 받아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사올 수도 있죠.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 자체가 내가 낙찰 받기 전까지는 내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낙찰 받았는데 안에 누수가 너무 많이 된다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너무 많이 발생돼 있거나 벽이 훼손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법원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수리비를 나올 수 있을 거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물건 자체가 애초에 수리가 안 됐다고 가정하고 시세를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돼서 비싸게 내놓은 물건도 있고요. 어떤 물건은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물건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매 물건을 조사하실 때는 수리가 안 됐다는 가정하에 그 물건 상태의 시세를 조사해 본다면 전혀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조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실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하나의 리스크라고 한다는 것은 매도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조차도 결국에는 철저한 조사를 애초에 해놓고 들어가는 게 맞고요.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부동산에 전화를 하실 때 방을 여러 개 구한다고 해보세요. 이 동네에는 방을 여러 개 다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동네에 공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했을 때 동시에 방을 3개 정도 구한다 했는데 요새는 방 3개를 동시에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이 들어온다면 공실이 없는 곳이구나 라는 식으로 조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도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거는 결국은 가격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아무리 매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매도가 되는 금액은 있습니다. 강남에 30평대 아무 문제 없는 아파트를 여러분들에게 1억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사시겠나요? 안 사시겠나요? 살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아무리 안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팔릴 가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가격을 알아내는 게 포인트니까 이 부분은 시세조사 하실 때 유념해서 조사하시면 공실이나 매도가 안 되는 리스크는 확실히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공실이 많은 지역 또는 매도가 잘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요.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의 미추홀구라든지 경기도 외곽에 빌라가 밀집되지 않는 공장 창고지대에 있는 빌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를 투자하기 전에 대출 이자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부동산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대출 이자를 미리서 생각해 놓고 여유자금으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이나 코인처럼 황금성이 높은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공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대출 이자 부분을 내 투자금 안에 녹여가지고 입찰가를 산정하셔야만 안전하게 투자할 수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산정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요. 집이 깔끔하고 화사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의 팁은 디퓨저를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빌라에 지금 매도를 하거나 전세를 놔야 되는 상황이라면 향이 좋은 디퓨저를 방마다 하나씩 두고 슬리퍼 같은 거 있죠. 예쁜 슬리퍼를 한두 개 정도를 현관문 앞에다가 놓으면 확실히 이 집이 관리가 잘 된다는 느낌을 주고 이 향에서 주는 그 밝은 분위기 때문에 사람이 확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도 잘 쉽게 이루어지고 월세나 전세도 잘 맞출 수가 있게 되고요. 내 집을 팔기 위해서 소개 설명서를 하나 만들어서 코팅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마다 다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전화를 해서 부동산 집 내놓을게요 하는 분과 이렇게 팜플렛까지 준비해서 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을 더 기억을 잘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중개사분들은 팜플렛을 준비해서 주시는 분을 더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팁만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잘 임대나 매도를 이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매를 낙찰받으시면 거의 필연적으로 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많은 대출 상담사 분에게 연락을 취해 본다 라는 건데요. 대출이라는 게 은행들의 상품이에요. A은행과 B은행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대출을 일으켜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A은행에서는 5% 금리, B은행에서는 4.5% 금리, 많이 더 알아보면 C은행에서는 4%의 금리, 이런 식으로 금리가 점점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많이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A은행에서는 4%에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왜 4.5%로 해주시나요? 저희는 더 싸게는 안 되나요? 여쭤보시면 금리를 그럼 저희가 3.9%에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낮춰주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